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칠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결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뭐 국내 언론들은 결판 났다, 뭐 또 미국 메인스트림 언론들도 결판 났다라 그러는데 워낙이 지금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1월 한참 지나봐야 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정한 유일한 그 마감은 언제냐? 1월 20일 정오입니다. 그거 외에는 헌법에서 정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무줄 내렸다 붙였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이런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잘구독료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다들 어려울 때인데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미국의 지금 내정 구도를 보면 어저께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이제 주지사가 보낸 그 선거인 명부와 상관없이 각 주의 그 공화당 의장, 우리말로 하면 뭐 광역 당원협의회장 이쪽이 아마 그 이 선출인단에 또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선출인 명부를 또 각 관계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데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는 4군데였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7군데입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 지금 격전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6군데에다 플러스 뉴멕시코까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로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루 사이에 진행 한 24시간, 36시간 사이에 진행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선거에 사용된 정보 시스템보다 구체적으로는 도미니언 시스템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시간에서는 이 주 법원의 지시로 도미니언 기계 포렌식이 끝났고요. 그 포렌식 결과가 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포렌식을 한 회사는 Alliance Security Operation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미국 정보기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온 회사입니다. CIA, 그 다음에 FBI, 또 그 NSC 이런 정보기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온 뛰어난 회사고요. 이 포렌식 보고서를 발표한 그 임원은 MIT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 사람의 포렌식 보고서가 충격적인 것은 우선 첫째 이게 그 기계가 이제 이거는 전자 개표기거든요. 오독률이 68%다 이거예요. 100장 넣으면은 68장이 오독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사람이 보정을 하는 경우에 그 누가 언제 원래 숫자는 뭔데 무엇으로 보정했다 이 로그가 전혀 안 남는다. 따라서 이것은 그 선거 부정을 위한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디지털 쪽의 그 데이터하고 그쪽에 그 각 시점별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하고 이 물리적 표가 보관된 표하고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조작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은 표는 나중에 부어넣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4.15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처음부터 그 민경욱 의원이나 혹은 그 변호사님들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정이 저질러졌으면 데이터상으로 먼저 그 토요일 날 밤, 그 전주 토요일 날 밤이니까 아마 4월 11일인가 12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전선거가 끝났을 때 데이터상으로 먼저 몇 명이 어떻게 투표했다 각각 그 투표소에서 또 선거구에서 그걸 데이터상으로 먼저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4박 5일 동안 잠자는 동안에 그 표를 선거함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됐을 거다.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완전 범죄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제 제가 그렇다면 뭐 4.15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범죄자라면 그렇게 한다. 제가 중국 공산당이어서 그 화웨이 방화벽을 뚫고
중앙선관위 중앙 DB에 제가 접속해서 그걸 해킹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짓을 한다. 그리고 국내의 불순한 분자들을 동원해서 그 함에 물리적으로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한다. 그 소리예요. 선관위에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를 만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데이터를 만진 흔적이 없으면은 조작한 흔적이 안 남아버리면은 이 데이터와 현물을 조작된 데이터와 현물을 맞추는 건 굉장히 쉬워져 버려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포렌식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미시간의 엔트림 카운티인데 미시간 엔트림 카운티 한 군데서 한 거거든요. 이 엔트림 카운티 결과 다 버려야 된다. 그게 포렌식 보고서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시간에서 이 도미니언 기계를 널리 카운티마다 다 썼으니까 미시간 주 선거 결과 다 버려야 된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도 이게 법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그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주 법원이 그 코로나 19가 그 자가 영구 격리, 그러니까 indefinite confinement죠. 그러니까 무슨 몸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 한 명 정말 내가 자가 영구 격리자라고 주장해 가지고 표를 받은 사람 우편으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 한 명 한 명 다 따져봐야 된다까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그게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트럼프 쪽이 밝혔다. 이거 10,000명이 그렇다. 20,000명이 그렇다. 이거 사람 몸통 들이면 따질 수 있습니다. 밝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스콘신 상원 주 대법원에서 내린 그 이번 판정이 부분적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제 굉장히 많은 데고요. 조지아 문제 엄청 많은 데고요. 네바다도 특히 클락 카운티 그 라스베가스 있는데 거기도 문제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도미니언 테스트를 이건 임의로 한 것 같아요. 법원 명령이 아니라 해보니까 70%가 오류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그 미시간 엔트림 카운티도 68% 거의 70% 선에 아니야. 네바다도 70% 오류 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주 상원 법사위가 그 주에서 사용된 모든 도미니언 기기에 대한 전수 압수를 명령했습니다. 서피나를. 이게 주 상원 법사위가 그런 종류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회가 나서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다면 이게 오히려 애리조나가 지금 1번으로 꼽힙니다. 주의회가 제일 튼튼합니다. 아마 맥케인 영향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벌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바이든이 당선했다라고 확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또 확정짓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저보고 당신은 뭐 신념이 없어 왜 그렇게 그 뒤를 뭐 물은 소리를 해 이런 그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갈급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저희 그 저거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싸움 저희 싸움 아니거든요. 저 미국인 아니에요. 미국도 안 살아요. 미국인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이건 냉정한 얘기예요. 요망사항이 아니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착하다, 진실되다, 그래서 항상 이긴다? 천만에. 예를 들면은 하나 들어드릴게요. 링컨이 암살됐죠. 그 1865년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배우가 극장에서 링컨을 암살했습니다. 그때 링컨 옆에 앉아있던 청년 무관이 군인이 그 암살범이 이제 총을 링컨을 쏘고 나서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덤볐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경동맥 근처까지 경정맥까지 끊겨요. 칼에 찢겨서. 이 사람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체포를 못했어요. 이제 그 위에서 링컨이 이렇게 발코니 같이 생긴 특별석에서 봤는데 그 암살범 부스가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 잡아가지고 부스가 아마 다리가 접질렀던가 부러졌던가 그래요. 이상한 자세로 뛰어내려서 제대로 뛰어내리지 못해서.
그리고 부스가 쩔뚝거리면서 도망가서 한 열흘 있다 잡히는데 이 청년 장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하면서도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부인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거의 반 죽여요. 애들 셋을.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갇혀서 수십 년 갇혀서 살다가 시들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그런 그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이깁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장 이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한국의 싸움이다. 그러면 목숨 내놓고 싸우죠. 저희 싸움이면. 이거 미국인의 싸움이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린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어느 경우로 가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1월 6일이 이제 결투의 날이라고 봅니다. 결투의 날입니다. 1월 6일 이제 펜스가 1월 6일은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하원 쪽에서 2명, 상원 쪽에서 2명을 옆에 세워놓고 펜스가 개표를 합니다. 선출인단을. 그래서 개표를 해서 개표 확인을 하는데 그날 펜스가 개표 확인을 마감 지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마감이냐 유산이냐. 유산되는 거냐 아니면 마감되는 거냐. 이때 이제 한 번씩 이의, objection이 걸릴 때마다 정회를 하고 하원은 하원대로 연락에 토론하고 상원은 상원대로 토론하고 또 상하원끼리 또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한 번씩 이의가 걸릴 때마다 여러 시간 정회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논쟁과 정회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감 짓는 게 만약에 큰 건이 터지면 이게 유산된단 말이에요. 민주당 바이든 전략은 1월 6일에 마감 짓겠다고 트럼프와 진성공화당의 전략은 1월 6일을 유산시키고 하원 주 대표 50명으로 이루어진 하원 대표단, 이거 하우스 델리기트라 그래요. 하원 대표단에서 선출하도록 만들든지 혹은 뭐 이제 지금 아리조나 주의회 들고 일어나듯이 몇 개 주의회가 만약에 1월 6일 이전에 몇 개 주의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제대로 소집이 돼서 근데 주의회가 지금 세션이 아닌데 그러니까 회기 소집을 하려면 주에 있는 민주당 쪽이 동의를 해주거나 주지사가 그걸 소집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회가 이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각 주들이 물리적으로 그냥.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게 주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의회가 뒤집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유산돼 버려 가지고 이 하원 대표단에 의한 선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월 6일에 그 개표 확인 식을 그게 일종의 식인데 그러나 아주 의식적인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뭔가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1월 6일을 유산시킬 수 있는 명분과 에너지를 지금부터 약 20일 사이에 축적할 수 있냐,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유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박 터지게 또 싸움 붙겠죠. 1월 20일까지. 일단 유산되면 트럼프가 딱 승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을 이거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참 그런데 이 전쟁이죠. 이 전쟁이 좀 살벌한 상황으로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명령 138485입니다. 25 Executive Order 25 13848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일단 첫째 DNI가 뭐 12월 18일 날까지 무슨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사실 부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서 뭘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정명령은 2018년 9월 12일에 발표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다음입니다. 첫째, 선거 인프라에 관해서 외국의 선거 개입에 의한 부정이 저질러졌는지, 저질러졌다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 DNI가 선거 끝나고 45일 이내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최장 12월 18일까지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 대상은 DNI가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무부, 그리고 검찰총장, 그 다음에 국토방위부, DHS, 이렇게 한 대여섯 군데에 보고를 해야 돼요. DNI가 자기들 보고서를. 근데 이 보고서가, DNI 보고서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이제 DNI라는 건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조정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백악관 비서 조직 비슷한 거라고요. DNI가. 그러면 대통령 비서가 소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검증하게 돼 있냐면 그 검증 주체가 국토방위부, DHS, 홈랜드 시큐리티, 그 다음에 아토니 제너럴, 그러니까 검찰총장. 근데 어저께 저는 우리나라 일반 신문과 달리 일반 신문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른 존재인데요. 미국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뭐냐? 미니스터나 세크리터리가 아니에요. 장관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검찰총장이에요. 아토니 제너럴. 그래서 AG.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걸 법무부 장관이라고 표현하든 뭐하든 간에 저는 검찰총장이라고 자꾸 부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검찰총장이 됩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겸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미니스터나 세크리터리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국토방위부죠.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와 검찰총장이 DNI 보고서를 평가를 하고 두 부서가 상호 협의해서 업데이트라는 용어를 써요. 업데이트해서 대통령한테 주는데 협의 내용 중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는 합의가 안 된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DHS는 이런 관점이고 아토니 제너럴은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포인트는 각 포인트마다 그걸 명기하게 돼 있어요.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보고서에 바탕을 해서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해당 외국인과 외국에 제재를 하는데 이때 외국인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문서에. 그리고 이제 그건 외국인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것이 나오게 되면 미국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미국 법에 의해서 바로 이제 처벌이 들어가는 거죠. 수사가 들어가고.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일단 DNI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거 모르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DNI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DNI 보고서 나와 있다고 봐요, 벌써. 왜냐면 저게 45일 이내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이 12월 18일인데 그 전에 훨씬 전에 나와 있다. 12월 최장 45일까지. 그 다음에 또 45일까지 국무부와 국토방위부와 검찰총장이 또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맞춰져 있다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6일 날 이걸 DNI는 이제 국장이라고 표현하죠. Director of National Information. DNI 자체가 직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스태프를 몇 명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 래드클리프가 폭스랑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뉴스가 아니라 폭스의 그 마리아 그 여성 앵커랑 인터뷰할 때 지금 당선인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선됐다고 누가 그래요? 그거 듣고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월 6일 날. 저는 그 무렵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윌리엄 바 사임서 참 특이하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윌리엄 바 사임서의 원문의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고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란 용어 어디에 나오냐? 대통령 행정명령에 나옵니다. 거기에 업데이트란 용어 그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냐? D&I 보고서를 받은 검찰총장이 국토방위부 장관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 보고서를 서로 평가하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그럼 둘이 합의. 오케이, 이건 합의. 이 두 번째 포인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네. 오케이, 그건 합의 안 되네 서로.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의견, 너는 이런 의견으로 합의 못함 이렇게 남기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맞추는 과정이 업데이트예요. 저 행정명령에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업데이트라고. 그렇다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윌리엄 바의 사임서에 나와 있는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그 업데이트는 이 문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뜻한다. 그 얘기는 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D&I 보고서 이미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방위부와 검찰총장 쪽, 법무부 쪽이 상의해서 이미 종합보고서, 종합평가 업데이트까지 끝냈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추정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저는 감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행정명령을 보면 마치 지금 상황을 내다본 것 같은, 이게 2018년 9월 달인데 2년이 넘은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선거 인프라라는 용어를 써요. Election Infrastructure. 그럼 Election Infrastructure가 뭐냐? 도미니언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 가르치고. 보세요. 본 명령에서 말하는 선거 인프라란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전자투표기, 전자개표 집계기기, 선거 결과 전송 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혹은 카운티 정부가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그를 대리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소통 테크놀로지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시스템을 가리킨다. 딱 거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 동원된 전자기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가. 서버. 우리로 치면 중앙선관위 서버.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화웨이사에 의한 방화벽과 라우터. 우리로 치면 전자개표기 한 틀에서 만든, 우리로 치면 거기에서 같이 연동시켰다라고 알려져 있는 노트북, 우리로 치면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특히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노트북, 우리로 치면 사전투표에서 출력된 그 투표용지 출력기, 우리로 치면 그 관외 사전투표를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게 전송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 우체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입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택배회사 및 우체국, 거기에 대한 등기 데이터. 우리로 치면 그것의 보관 과정. 왜냐하면 전송은 보관, 우리는 여긴 전송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관 과정. 관내 관외 사전투표지의 보관 과정.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요. 이게 지금 영어가 이게 법률 영어라 좀 그런데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외국 개입이란 외국 정부 혹은 그를 대리하는 자 혹은 그 대신에 활동하는 자에 의한 선거 결과 혹은 알려진 선거 결과에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려 의도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혹은 선거 결과 혹은 알려진 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 시민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려는 혹은 선거 과정과 제도에 대한 미국 시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려는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궁극적 결과를 초래한 모든 비공개 혹은 부정한 혹은 기만적인 혹은 불법적인 행위 혹은 미수행위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다 잡은 거예요. 외국 정부, 그 하수인,
그와 결탁한 자, 이 자들이 한 비공개적 혹은 부정한 혹은 기만적인 혹은 불법적인 행위 혹은 그 행위에 대한 기도된 행위, 미수행위. 근데 이 행위가 뭐를 하기 위한 행위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던 그 미수했던 간에. 또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 혹은 선거 과정과 선거 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려는. 다 들어가죠. 살벌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첫째가 일단 이 보안 전문회사 아까 말씀드린 Allied Securities Operation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보안 전문회사의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도미니언 기계 포렌식 아까 말씀드린 68%가 오류율인데 그럼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개입했을 때 누가 언제 무슨 작업을 했다라는 로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흔들어도 상관이 없고 데이터가 마구잡이로 흔들어져 버리면은 표 그냥 스터핑 집어넣는 거는 그 다음번에 질질 여행 가방에 담아와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부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앤트림 카운티의 선거 결과는 무효화시켜야 된다. 이게 그 포렌식 보고서예요. 하버드와 MIT에서 훈련받은 전문가. 그것도 보통 회사도 아니고 CIA, 그 다음에 NSC, 그 다음에 미 국방부 이런 데와 깊게 작업을 해온 최상급 회사의 최상급 전문가의 보고서가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문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때까지 미국 정부, 국토안보부 같은 데에서 특급 해킹 비상경계령을 내린 게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5번째 특급 비상경계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번 사상 최대 해킹이에요. 이게 왜냐? 우리를 치면 우리 이제 그 안랩 거를 쓰잖아요. 우리 개인은 안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안랩 백신 프로그램을 우리 개인들이야 별거 없으니까 여기에 깔죠. 여기에 노트북이나 PC에 까는데 자, 이게 증권회사라고 쳐보세요. 이게 이제 정부기관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서버용 안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랑 연동해 가지고 증권 거래를 하는 PC가 있어요. 그럼 그 PC용 안랩, 그 PC용 또 버전이 있고 그래서 둘이 연동을 해요. 이런 건데 이런 솔루션 이름이 그러니까 솔라윈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그 솔루션의 이름이 보안 솔루션 이름이 오리온입니다. 해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오리온에다가 벌레를 심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면 안랩 솔루션에다가 벌레를 심은 거예요. 안랩을 피해서 한 게 아니라 안랩 솔루션에 벌레를 심었는데 이 벌레가 무슨 짓을 하냐? 이 바이러스가 깔리고 나면요. 그 시스템이 깔린 사람의 그 솔루션이 깔린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데는 다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만약에 트럼프의 컴퓨터에 깔렸다. 백악관 서버에 깔리고 트럼프 컴퓨터에 깔렸다. 그러면 트럼프가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다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해킹 중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족집게 해킹을 위한 거예요. 아, 이건 트럼프구나. 오케이, 트럼프가 접속할 수 있는 경로에 가서 요거 보고 요거 약간 데이터 만져놓고. 전문가에 의한 족집게 해킹을 위해서 보안 솔루션 자체를 하이제킹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해킹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 지금 여기에 당한 부서가 수두룩하고요. 미군의 경우에는 미군은 육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6개 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원래 5군 체제인데 거기에다 우주사령부까지 우주군까지 붙여서 6개 군이 됐죠.
그 6개군 중에 우주군 빼고는 다 감염됐어요. 미국 포춘 500대 기업에 450개인가쯤이 감염됐어요. 90%가.